이제 본격적으로 무화과를 볼 텐데요. 그림으로 보듯이 일반 과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수학감소 과수 12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기에 접어들면 무한화설화해서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수시로 수학을 하거든요. 이거 가는 순서대로 수학을 한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일반 과수로 생각하면 수학기가 서로 다른 품종이 무수히 많다는 의미예요. 도저히 수학량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따라서 수학전은 과수 12종과 똑같이 취급하지만 수학 개시 후는 보험금 산식이 고추나 브로콜리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보험금 체계도에서 무화과 전 조사는 수학량 방식으로, 무화과 후 조사는 피해율 직행 방식으로 분류한 이유를 아시겠죠? 수학 전후의 보험금 산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화과 보험금 산출식은 역시 가피자예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피해율만 구하면 되겠죠? 무화과는 수학 개시 전 피해율과 개시 후 피해율을 합산하는 방식이에요. 합산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하죠. 개시 전 피해율을 구하고 개시 후 피해율을 구하고 두 피해율을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더하면 전체 피해율이 나오고 피해율이 나오면 가피자로 보험금을 구하게 되는 형식이죠.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피해율 합산 방식, 즉 수학 개시 전 피해율과 개시 후 피해율, 저는 그냥 전피, 후피 이렇게 부르는데요. 전피와 후피를 각각 구해서 더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피자로 가면 되죠. 자, 그럼 수학 개시 전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는가? 바로 수학량으로 구해요. 수학 감소 방식과 같아요. 수학량을 구해서 평수 미평으로 피해율을 구하면 되는 거죠. 손평의 정석 8강을 복습하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수학 감소 방식 과수 12종 중에서 유자와 같아요. 수학점만 조사한다는 것까지 완전히 똑같네요. 유자의 수학량은 뭐였죠? 창미 수학량, 착과 수학량 플러스 미보상 주수 수학량. 무화과도 동일해요. 착과 수학량은 주당 착과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과중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 구성률로 완전히 똑같은데, 과중에서 다르네요. 무화과는 무게를 조사하지 않아요. 통계로 주어지는 표준 과중을 사용한다는 말이죠.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함정이에요. 물론 표준 과중은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주조주 계피 수미가 주조주 표피 수미로 바뀐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미보상 주수 수학량은 역시나 미보상 주수의 주당 평년 수학량을 곱해주면 되고요. 수학량만 구하면 끝이에요. 평수 미평으로 수학전 피해율을 가볍게 구할 수 있는데 이론서의 공식 면칙은 의외로 7월 31일 이전 사고 피해율이에요. 함께 챙겨두시고요. 이제 8월 1일 이후 사고 피해율, 즉 후피만 구해서 합산하면 되겠네요. 바로 수학 개시 후 피해율을 보죠. 후피 공식은 일수 잔결 1 마이너스 수학전 피해율 곱하기 자녀 수학령 비율 곱하기 결과지 피해율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일수 잔결 이렇게 불러요. 이것도 내용을 잘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화과는 수학기에 들어가면 고추처럼 수시로 열매를 수확한다 했죠? 그래서 별도로 수확량 산출이 어렵고 산식은 고추와 유사해진다 했네요. 고추 보험금 산식은 잔경피병자였어요. 그 중에서 잔경피만 보면 잔존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이렇게 됐었죠. 무화과도 같은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학기 시전에 30%의 피해를 입었다면 후 조사는 전체에서 30%를 빼고 70%로 출발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수학전 피해율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잔존보험 가입금액과 같은 개념이에요. 수학전에 피해를 입은 것은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후피를 구하겠다 이런 의미니까요. 1 마이너스 수학전 피해율, 여기에다가 자녀 수학량 비율을 곱하는데요.
이건 사고 시점에서 장차 수확이 예상되는 비율이에요. 앞으로 남아있는 수확 가능한 양이 얼마나 되는가? 예를 들어서 수확기 중간 정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절반 정도는 이미 수확했다고 보는 거죠. 경과 비율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50%는 이미 수확했으니까 나머지 50%가 잔여 수확량 비율이 되는 거고, 그거는 뭐로 구하는가? 바로 사고 발생 일자로 구하는 거예요. 어느 날짜에 사고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잔여 수확량 비율을 구하는 산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고 발생 일자가 중요해지는 것도 고추와 유사하죠. 8월, 9월, 10월 사고가 발생한 월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지는데요. 이건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그래서 잔여 수확량 비율을 곱해주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수확기 시전에 30%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나머지가 70%가 되겠죠? 그런데 수확기 중간 정도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50%, 즉 2분의 1은 수확했다 보는 거죠. 70%의 2분의 1 하니까 3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은 35%가 남아있는데 이게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런데 35% 중에서도 피해를 입은 게 있고 피해를 입지 않은 게 있어요. 마치 고추 브로콜리에서 피손 일미로 피해율을 구하듯이 무화과도 구체적으로 피해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결과지 피해율로요. 그러니까 35%가 다 피해율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중에서 40% 정도만 피해를 입었다면 35%에 40%를 곱해주니까 결국 최종 피해율은 14%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일수잔결에서 결은 결과지 피해율이에요. 결과지는 열매가 달리는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무화과는 열매의 성숙 정도에 따라 수시로 수확하기 때문에 기수확 열매, 미성숙 열매 등으로 인해서 피해율을 열매로 산정하려면 매우 복잡해져요. 그래서 열매 대신에 열매가 달리는 가지, 즉 결과지로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방식을 채택한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럼 일수잔결의 식이 이해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수는 뭔가? 수확 전 피해율을 뺀 나머지예요. 개시 후 피해율은 이것을 가지고 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수잔결에서 잔은 뭔가? 잔여 수확량 비율인데요. 수확기 중 어느 날짜에 사고가 발생했느냐, 그래서 사고 발생일 이후에 예상되는 수확량의 비율을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일수잔까지는 큰 범위에서 피해 조사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산정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피해율, 즉 결과지 피해율을 곱해주는 거죠. 잔여 수확량 비율은 매우 간단해요. 공식 3개만 기억하면 돼요. 8월에 사고가 난 경우, 9월에 사고가 난 경우, 10월에 사고가 난 경우, 8, 9, 10, 3개월에 각각 다른 공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은 그대로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물론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다수설이지만 저는 그냥 외워두실 걸 권해드려요. 실제로 구회 시험에서는 복분자의 잔여 수확량 비율을 쓰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거든요. 8월은 100에서 출발해서 100-1.06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 9월은 100-33에서 출발하지만 사실 100 빼기 33 하면 67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은 67에서 출발하고 10월은 33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33, 67은 또 뭔가? 8월은 1.06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라 했죠? 사고 발생 일자에 8월 말일, 즉 30일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32.86, 반올림하면 33이 나오네요. 100에서 33만큼은 이미 수확했다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9월에 1.13 곱하기 30 하면 33.9가 나오고 8월에 33을 더해주면 약 67이 나와요.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아시겠죠? 혹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겠죠? 이제 정리해 보죠. 100, 67, 33. 이렇게 일단 앞 숫자를 외우고요. 거기서 뭔가를 빼주는 거예요. 1.06 곱하기 x, 1.13 곱하기 x, 0.84 곱하기 x. 물론 x는 사고 발생 일자죠. 됐어요. 그럼 결국 뭐만 외우면 된다? 106, 113, 084. 이 숫자 3개만 외우면 단여 수학량 산정식은 외울 수 있겠네요. 무화산 106계단을 일일이 세면서 올라가다가 팍상 늙었어요. 소수점 빼고 106, 113, 84 이렇게 외우기로 하죠. 이 식에 의하면 어느 시점에 사고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장차 수학할 비율이 달라지죠. 단여 수학량의 비율을 결정하는 날짜가 기준일자인데요. 기준일자는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일자예요. 그렇지만 농지의 상태라든가 수확된 정도 등에 따라서 손해평가사가 따로 기준일자를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기출로 한번 나왔던 문제예요. 잘 체크해 두세요. 이제 잔여 수확량 비율까지 끝났죠? 마지막으로 결과지 피해율만 구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죠. 무화과에서 사용하는 고사라는 용어가 문제예요. 사실 기존의 고사 주수를 정의하듯이 보상하는 재해로 죽은 나무를 고사라고 정의하면 아무 문제 없이 무화과도 간결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무화과에서는 고사 결과지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요. 다른 품목에서 고사는 보상하는 재해로 죽은 거예요. 즉 보상밖에 없어요. 미보상 고사 이런 것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화과에서는 죽은 결과지를 모두 다 그냥 고사 결과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보상으로 죽은 것도 있고 미보상으로 죽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사 결과지 안에는 보상 고사 결과지와 미보상 고사 결과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단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용어의 정의를 바꿔서 산식을 변형할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요. 근데 그거는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시험에는 이론서에 있는 용어대로 출제되거든요. 고사 결과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다른 과수 품목처럼 보상하는 재에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건 전혀 엉터리 같은 해석이 되고 풀이 과정이 더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무화과에서만 고사가 별도로 쓰이는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용어를 이해하는 게 좋겠네요. 고사 결과지에는 보상 고사와 미보상 고사가 있다 이렇게요. 그리고 고사 결과지 즉 죽은 결과지가 있으면 정상인 결과지도 있겠죠. 정상 결과지를 이론서는 미고사 결과지로 부르는데요. 시험에는 정상 결과지로 출제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알아두세요. 정상이 미고사예요. 됐어요. 정리하면 결과지에는 고사 결과지와 미고사 결과지가 있고 고사 결과지는 다시 보상 고사 결과지와 미보상 고사 결과지로 분류해 볼 수 있네요. 이제 결과지 피해율을 보죠. 피해율은 전체분의 피해이니까 결과지 피해율은 전체 결과지 수 분의 피해 결과지 수가 되겠네요. 전체 결과지 수는 기준 결과지 수라고 하는데요. 고사 결과지 수와 미고사 결과지 수의 합이 될 거예요. 피해 결과지 수는 보상하는 재해로 입은 피해이니까 고사 결과지 수에서 미보상 고사 결과지 수를 빼줘야 하고 피해를 구하고 있으니까 고사 결과지에서 보상만 남기고 미보상은 빼줘야겠죠? 미고사 결과지수에는 부분적으로 입은 피해, 즉 착과 피해율을 곱해서 구하면 되겠네요. 죽지 않은 결과지도 부분적인 피해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착과 피해율은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분모는 전체이니까 고사 플러스 미고사, 고미가 되고요. 분자는 고사 결과지 수에서 미보상을 빼주고 미보사 결과지 수에는 착과 피해율을 곱해주고 나서 그 둘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거를 크게 둘로 분리해보면 A 플러스 B
형태로 이해할 수 있겠죠? A 파트는 고사 부분으로서 미고상을 빼주고 B 파트는 미고사 부분으로서 착과 피해율을 곱해주면 된다. 그리고 A 파트와 B 파트의 대표 주자, 즉 고사, 미고사가 분모에 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결과지 피해율식은 고사 플러스 미고사 분의 A 플러스 B. 다시 말하면 고미 분의 고미 미착. 분자는 고사 마이너스 미고상 플러스 미고사 곱하기 착과 피해율. 분모는 전체니까 고사 플러스 미고사가 온다. 고미 분의 고미 미착. 이렇게 암기할 수 있겠네요. 역시나 이해하기 쉽게 공식의 쓰는 순서를 좀 바꿨어요. 결국 무화과는 일수잔결의 고미 미착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별표 산식 때 나오는 중복사고는 이론서 확정판이 나오면 확인해 보세요. 문맥상 결과지 피해율이 맞을 듯하지만 그냥 피해율을 차감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서 출제될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출제 오류가 될 테니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은 온주밀감인데요. 출제 빈도가 높지만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심플하게 정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